예, 이번 시간에는 신강 신약은 잊어라. 우리 이 명리학 하면서 저한테 많이 문의 옵니다. 왜 신강 신약을 안 따지냐? 신강 안 따지냐? 그리고 또 용신을 왜 안 잡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공부 후에 알았어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저는 잊어라. 왜 잊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신강 신약이 의미가 사주풀이 하는 데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사주죠. 같은 사주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병술년생이고 병원년생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신약 사주죠. 이게 겨울이니까 이거 임묘지죠. 임묘지. 예, 임묘지 거의 수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식신격에 해고 목 있고 관 있고 신약 사주입니다. 누가 봐도 신약, 누가 봐도 신약이에요. 누가 봐도 신약이에요. 신약. 제가 신약 신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약 사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그래도 인성이 있어요. 똑같았으면 신약 겨울에 그러면 겁재를 용신이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겁재도 요거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약 같은 신약 사주입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부산에서 유명한 우리 명리학 도사입니다. 명리학 도사입니다. 두 명 다 유명합니다. 두 사주가 비슷하고 여기는 술년이고 여기는 오년이에요. 여기가 더 신약이죠. 여기는 그래도 여기에 겁재가 있으니까 그래도 신약을 면했다고 이게 더 신약하다고요. 그런데 같은 이 대운이 똑같이 갑니다. 을사대운이 같이 왔어요. 그죠? 신약한데 용신이 이게 신약하면 둘 다 신약해요. 근데 을사대운에 이분은 대발. 그래서 지금 명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사주 보면 대부분 압니다. 누군지. 아주 유명한 도사가 됐어요. 도사가. 그래가지고 명리학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버시고 지금도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을사대운에 사망해서 사망. 재관이 왔죠. 신약한 사주에 재관이 왔어요. 여기도 신약한 사주에 재관이 왔습니다. 대발하고 사망을 했어요. 신약한 사주에 신약해가지고 재관이 오면 또 5년씩 끊어보죠. 이렇게 보면은 재가 왔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대발했어요. 신약 신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신약 신강이. 의미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신약 신강 굉장히 따져봤어요. 여기다가 뭐 200점 주고, 여기다 공식 있죠? 월, 일, 시, 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주죠. 여기에 뭐 200점, 100점, 50점, 30점 이렇게 주죠. 그래 따지죠. 이렇게 신약 신강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신약 사주에 제 살이 왔는데 약할 때는 관이 살입니다. 왔는데 이쪽은 대발하고 이쪽은 사망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 부산의 유명한 명리학 도사들입니다. 두 분 다. 그 신약 신강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신약 신강이 얼마나 그거 따지다가 명리학을 떠난 분이 많습니다. 그거 떠나면서. 제가 부자 사주로 설명한 요 사주도 한번 보시죠.
계해, 임자, 계묘. 예. 이거 매우 신강합니다. 신강. 예. 예. 자, 신강하면 식재관을 쓰죠. 예. 예. 식재관이 용신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분이 대운이 그러면 여기서는 별볼이 없죠. 예. 비겁이 많으면 여기서는 제가 저번 설명에 강남에 수천억 빌딩을 가신 분이었죠. 예. 자, 이분에서 그러면은 재운이 온다. 예. 재운을 보시죠. 그러면 대운으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자, 그러면 식재관이니까 여기서 대발했다. 그런데 요 사주를 가지고 수천억 사주가 되냐 이거죠. 화운이 오면 충되는 건 어떻게 되려고요? 5, 4, 5 충. 예.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봅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강하니까 식재관 용신이다. 그래, 용신 왔습니다. 위에도 볼까요? 개, 가, 울, 병, 정, 무, 기, 겸. 예, 식재관이 왔네요. 예, 그럼 어떻게 수천억 빌딩이 되고, 여기서 충이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신강한데, 용신이 식상으로 잡을지, 관으로 잡아야 될지, 예. 관으로 잡으면 식상운에 관이 여기에서 임묘진에서 관이 죽잖아요. 그죠? 식상으로 잡으면 여기서 목이 죽잖아요. 예,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신강신약의 따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 따지다 보면 세월 다 가죠. 그리고 신강신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 신강을 잡으면 이걸 수라고 봤으니까 요것도 수라는 십간을 오행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이거와 임수와 자수는 이틀립니다. 예. 그런데 수로 잡아가지고 다 수로 했으니까 신강하다. 이렇게 잡고. 그래서 관이 용신이든지 식상이 용신이든지 이렇게 잡죠. 예. 그러면 관을 용신으로 잡으면 식상다운에 관이 죽잖아요. 예. 식상을 용신으로 잡으면은 사오미에 관대운이잖아요. 예. 관에서 식상이 죽잖아요. 어떻게 사오미에 목생화로 죽잖아요. 그러면은 다 타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극담하고 이렇게. 예. 그리고 어떻게 수천억 빌딩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강, 신약, 용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려버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것은 누구나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명리학 하시는 분은 다 계절학이다. 예, 계절학이다. 계절을 중심해야 한다. 자평하시는 분도 월령을 중시한다. 이게 다 계절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월령을 본다 해놓고 나중에는 격국 잡을 때 이렇게 격을 잡을 때만 월령을 보는 겁니다. 신강신약 따질 때 월령을 보는 거고. 이 계절에 겨울이다. 그럼 겨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거 따져가지고 이것을 오행으로 잡습니다. 오행으로 만들어서 분명히 10간 12지지로
오행이, 음양이, 예, 이 음양이 오행으로 돼서 식간 12지로 갔는데, 여기서는 다시 오행이 됩니다. 육친으로 되는 거죠. 식신생재, 이렇게.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이라는 게 있다. 그럼 목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수도 필요하고, 토도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이 용신이냐, 이렇게, 이게 강하니까 이것을 자꾸 용신을 잡아라. 예.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걸 용신으로 잡으면 이게 또 화급금 당하잖아요. 예. 이게 용신 잡으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 잡으면 이것으로 극을 해. 예. 그럼 이게 크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이렇게 신강, 신약을 잡는 것이 이렇게 오행을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명리학은 분명 식간 12지지로 되고 모든 우리 사주 구성 요소가 식간에 구성된, 식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밑에. 예. 어떤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행인, 음양에서 오행으로 분화돼서 오행이 식간 12지로 됐기 때문에 오행은 예,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 신강을 이렇게 저한테 계속 문의옵니다. 용신이 왜 안 찾고. 그 사주 그렇게 절대 볼 일이 봐서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같은 공통점의 명리도사인데, 예? 예, 명리의 도사들인데, 예?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대발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강, 신약을 따져서 절대, 사주가 풀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신강, 신약을 따지는 것은 결국 오행으로 보는 거죠, 오행. 예. 왜? 내가 신약하면 임수다. 임수가 뭐 5월에 나왔다. 뭐 5, 뭐 4, 뭐 정화, 뭐 경금, 뭐 병호다. 그럼 이게 용신이잖아요, 인성이. 예. 이거 인성이 없으면 여기에 개수가 있다. 개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예. 이것은 같은 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거죠. 왜? 이거 5월이니까. 예. 신약하니까 수로 봐서. 예.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신약 신강을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기사, 병자, 병오,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신약 신강 따질 때, 모를 때. 자, 이것은 신강이냐, 신약이냐, 자월인데, 화가 이렇게 많아요. 신강하다, 인성도 있고, 신강하다. 예, 신강하다. 이게 여자분인데, 예. 그러면은 대운이 신강하니까, 신강하니까 식재관, 예. 식재관으로 가야죠. 예. 자축, 인, 묘, 진, 사, 오, 예.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자, 이렇게 갑니다. 이때, 이거 신강한데 인성이 왔어요, 인성운. 예? 여기는 식상운이 왔지만, 신강한데 인성운이 왔어요. 그럼 이분이 학업을 잘했겠냐, 못했겠냐? 학업운을 논할 때, 신강한데 인성운이 왔어. 식재관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여기 토가 왔으니까 5년 끊어가지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가 식신이 와가지고 뭐 공부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인성이 왔잖아요. 5년씩 끊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좋고, 여기 나빠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언니는 서울 의대로 갔어요. 의대. 예. 본인은 연대, 경상대, 경영을 갔어요. 예.
이렇게 인성이 귀신이고, 여기가, 재관이, 용신이, 이분의 부치는 30년 백수. 예. 이렇게, 그럼 신강한 사주잖아요. 누가 봐도.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인성 있고. 예. 인성운 갖고, 비겁은 가는데, 언니는 서울대 의대 가고, 연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강신약이 또 안 되니까 여기는 종격이다. 종격이다 또 이렇게 목화 종격이다 해가지고 목화로 가니까 또 대발했다. 이렇게 또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종격이다 해가지고 목화로 가서 그럼 여기 금은 뭐고 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신강, 신약, 종격, 뭐 격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수없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런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했던 것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해결했던 것이 간지, 간지, 간지로 사주를 보기 시작했고, 계절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허자를 보게 됐어요. 허자를 보게 되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주가. 그래서 저한테 신강, 신약을 이렇게 문의 계속 모시고 뭐 용신을 계속 찾는데 그거 찾다가 제가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용신을 찾고 10년의 세월을. 또 어떤 분은 또 이렇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아니 이분이 너무 양기가 많아가지고 양대원 때 잘돼 이게 의대 가고 이렇게 갔는데 양기가 많다는 거예요. 금이 없어서 별로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금이 없어서 별로다. 뭐 수생목? 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또 따져요. 예. 그래가지고 목이 왔으니까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금이 어디냐? 또 금화교육 찾아요, 여기서. 금화교육. 예. 교육. 그러면은 여기 금이 없잖아요. 여기에 금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주를 가지고 언니는 의대를 가고, 어머니는 또 선생님이에요. 어머니는 선생님. 예.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찾아내겠습니까? 종격이니 신강한데 식재관 용신이다. 또 수생목에서 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무수하게 부딪힙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했던 그 두 도사님, 한 분은 비슷하고 인성이 더 많고, 그런데 가가지고 을사대운에 한 분은 대발하셨고, 한 분은 사망하셨고, 네. 그런 사람, 아까 제가 부자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유의 일들이 공부를 하면서 필비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신강 신약을 버리고 따지기도 힘듭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고전을 공부해 보면 적천수가 있어요. 적천수. 예, 이게 기세론이거든요. 기세론.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평에서 격국. 예, 난강망이, 계절의 필요 요소. 예, 필요 요소.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월이 절 점수 많고, 시가 다음, 일이, 그 다음에 연이. 여기가 200점.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기에 뭐 100점, 여기 50점, 여기 30점, 이렇게 점수도 주고 또 계산해요. 여기는 또 뭐 통분 따져가지고 100점, 뭐 100점,
여긴 100점, 뭐 100점. 그러다가 또 여기에 또 화곡을 이뤘다. 그러면 또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찾아내더라고요. 예, 그 사주를 볼 때 그렇죠. 아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주를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좀 들어와요. 눈에. 왜? 쉬우니까. 신강 신약 따지고 쉬우니까 이런 말이 들었는데 수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30%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사 소리 듣겠습니까? 도사 소리를. 본인이 압니다. 자기 실력을.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이런 걸 이렇게 따지고 이러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강의도 하고 할 때도 그런 분들은 자신감 떨어지죠. 제가 어떤 누굴 비판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주 풀이를 할 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간지약, 식간 12지지로 돌아와라. 음양과 식간 12지지로 돌아오면 그리고 계절을 보면 사주가 보인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